자, 297페이지 와보시면 이제 제품 보증 충당부채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자, 제품 보증 충당부채는 그냥 AS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S 비용이다. 그 그림을 보시면 그 제품 보증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이행 기간이 결정되는데, 자 보세요. 판매한 회계연도 거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X 1년 말, X 2년 말, 자 X 3년 말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X 1년도 중에 물건을 팔게 되면, 자 우리가 AS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AS를 해주는 조건으로 물건을 팔았다면 1년 해줬다, 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그 제품 보증 의무 이행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요. 요렇게 이게 어떤 가정에 의해서 되는 거냐면, 보고기간 말, 그러니까 모든 제품을 12월 31일 현재로 팔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 현재로 판 거니까 앞으로 1년이면 X2년 말까지 보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증기간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X1년도에 물건을 팔았다는 얘기는 요때 팔았을 수도 있고요, 요때 팔았을 수도 있고, 요때 팔았을 수도 있고, 요때 팔았을 수도 있고, 요때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판 시점부터 1년을 계산하면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최선의 추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도 중에 판 제품도 보고기간 말에 그냥 다 팔았다고 보고 이렇게 보증기간을 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보증기간이 2년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때부터 2년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제품 보증의 의무를 이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그림이. 자, 297페이지 그 양가로 1번 판매한 회계연도 와보세요. 판매한 회계연도. 자, 물건을 팔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제품 보증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달고 물건을 판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제품 보증비를 잘 추정을 해야 될 텐데, 두 번째 줄 와보시면 일반적으로 제품 보증 예상액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추정해요. 매출액 곱하기 일정 비율 이렇게. 이렇게. 이게 당연한 게 뭐냐면, 매출액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판매량에다가 자, 판매 금액을 곱하죠. 그러면 이제 매출액이잖아요. 근데 내가 판매한 것 중에서 일부가 AS를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 금액, 그 판매량 AS 수량을 결정했다면 금액을 결정해야 되니까 그 금액을 그냥 판매 금액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매출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결정한다고요. 마치 그 환불부채, 우리가 아직 공부 안 했는데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 중급회계에서 볼 텐데요.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는 이제 고객한테 반품권을 주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반품 처리하세요. 환불해 드릴게요. 그게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인데, 여기서도 매출액의 몇 퍼센트,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이 금액을 추정한다고요. 환불부채라는 걸. 그러니까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일반적으로 결정해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럼 이제 회계 처리를 그렇게 하시면 되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변의 제품 보증비, 대변의 제품 보증 충당부채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아직 내가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를 잡아 놓으셔야 돼요. 부채를. 자,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양가로 이번에 판매한 이후 회계연도 있죠. 그 회계처를 보세요. 이제 고객이 AS를 받으러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존에 잡아놨던 충당부채가 있으니까 실제로 수리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 충당부채와 현금을 서로 상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처를 보시면 제품 보증을 해줄 때, 자, 차변의 제품 보증 충당부채, 대변에 실제 발생한 현금 수리 비용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미리 추정한 충당부채 금액보다 실제 수리 비용 지출액이 더 많았다 그러면 대변 잔액이 발생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충당부채 내가 100원 잡아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수리 비용이 150원 발생했어요. 그럼 내가 50원 덜 잡아놨잖아요. 50원 어떡하죠? 그냥 얘는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제품 보증비 이렇게 갖고.
이게 뭐랑 똑같아요? 대손회계랑 똑같다고요. 대손충당금도 우리가 뭐 이만큼 돈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100원이라고 생각해 놨는데 실제로 못 받게 된 금액이 150원이더라. 그래서 채권이 150원이 줄죠? 그럼 이 부족한 대차 잔액 50원을 어떻게 했어요? 대손상각비 처리했잖아요. 그 경우랑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모든 챕터가 공부하다 보시면 이 회계라는 이게 모든 챕터가 다 똑같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걸. 다 똑같아요. 똑같아. 그 다음에 제품 보증 의무가 종료됐다면 내가 1년간 제품 보증을 해주기로 했는데 자 X 2년 말이 됐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내가 해줄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충당부채가 만약에 남아있다면 걔는 환입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품 보증 의무 종료 시 회계 처리를 보면 차변에 제품 보증 충당부채 잔액을 다 차변에 적으시고요. 대변에다가 제품 보증 충당부채 환입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제 8번을 같이 풀어보죠. 예제 8번. 자, 12월 말 결산법인인 주식회사 한국은 생산 중인 제품을 판매하면서 판매일로부터 1년간 판매한 제품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무상으로 수리해 주기로 했대요. 한국은 보증비용 예상액을 매출액의 4%로 추정했고 각 회계연도의 매출액과 실제 제품 보증 발생액이 다음과 같다고 이렇게 줬어요. 표로. 자 그러면 이게 연도가 X1년이죠. X1년에 판 거예요. 그러면 1년간 우리가 보증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X1년 말에 팔았다고 가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품 보증의 의무를 이행해 줘야 되는 기간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요 기간에 걸쳐서 제품 보증 의무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랬는데 이 제품 물음을 보니까 한국의 모든 매출은 현금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에 한국이 X1년하고 X2년의 각 시점에 해야 될 회계 처리를 해버려요. 회계 처리를. 그럼 이제 X1년에 우리가 제품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보증을 해주기로 하고 물건을 팔았으니까 제품 보증 충당 부채를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추정한다 그랬냐면 양가로 2번 자료에서 매출액의 4%로 추정한다 그랬어요. 그럼 매출액이 얼마예요? X1년도에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자 여기에 4%를 곱한 금액을 제품 보증 충당 부채로 설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4만 원이 제품 보증 충당 부채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X1년 그 표에 보니까 제품 보증비가 X1년에 실제로 2만 원이 발생했어요. 이 뜻이 뭐냐면 X1년도에 물건을 팔자마자 그 연도 중에 누가 바로 AS를 받으러 왔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2만 원의 수리비가 실제로 발생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총 4만 원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벌써 2만 원이 발생했잖아요. 올해. 그쵸? 그럼 나는 앞으로 얼마만 더 잡으면 돼요? 충당부채를? 2만 원만 잡으면 되죠. 충당부채는 미래의 금액이니까 이미 발생한 건 충당부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상하는 거잖아요. 최선의 추정치라니까요. 앞으로 일어날 우리의 제품 보증비가 얼마일까? 그걸 계산하는 게 충당부채예요. 그러니까 미리 발생한 저 2만 원은 우리가 충당부채에서 잡은 저 4만 원의 금액에서 제외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2만 원만 잡으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회계 처리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일단 X1년도에 물건을 팔았잖아요. 물건을 팔고 자 100만 원을 매출을 발생시켰는데 물음에서 모든 매출은 현금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자 물건을 판매했을 때 차변에 현금 100만 원, 자 대변에 매출 이렇게 잡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매출을 인식하면 매출 원가를 인식해야 되는데 여기 매출 원가를 인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만약에 이 제품에 대한 원가가 자료에 주어졌다면 그 원가만큼 매출 원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료에 없으니까 매출 원가 잡는 회계 처리는 생략하고요. 자 이제 실제로 수리비가 발생했으니까 그 수리비 발생한 걸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죠. 얼마 발생했냐면 2만 원 발생했어요. 2만 원. 그래서 제품 보증비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2만 원만큼
더 충당 부채를 잡은 거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2만 원어치의 제품 보증을 해줄 것 같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얘도 충당 부채 잡으셔야죠. 제품 보증 충당 부채 2만 원 이렇게 잡으시고요. 여기다가 제품 보증비 자 2만 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요게 이제 X1년도의 회계처리죠. X1년도의 회계처리. X1년도의 회계처리죠. 자, 이제 X2년도도 해보세요. X2년도도. X2년도에 물건을 팔았어요. 이번에도 제품 보증을 해주는 조건으로 팔았다고요. 역시나 제품 보증의 기간은 1년이죠. 그러면 X2년도에 판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X3년도까지 제품 보증 의무를 이행해 주면 될 거고, 이때도 충당 부채를 잡아 주셔야 돼요. 얼마냐면 120만 원의 4%를 잡아 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냐면 48,000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표를 보니까 X1년도에 판매한 것 중에서 AS를 해달라 그래갖고 우리가 수리비로 지출한 게 12,000원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발생한 게 X1년도 판매분 중에서 X1년도에 2만원만큼 수리를 해줬고 X2년도에 12,000원만큼 수리를 해줬는데 그게 X1년도에 판매한 부분이라고요. 여기 표를 잘 읽으셔야 돼요. 표를. X1년분에 그 12,000원 발생한 거 X2년도에 그게 뭐냐면 X1년도에 판매한 제품 중에서 수리를 해준 게 X2년도에 수리를 해준 게 12,000원이다 그 뜻이에요. 표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X2년도에 13,000원 발생했다는 건 X2년도에 판매한 제품 중에서 우리가 수리를 해준 게 13,000원이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얼마큼 해주면 될 거냐면 앞으로 총 48,000원에서 13,000원을 뺀 35,000원만큼의 의무만 이행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회계처리를 해보세요. 이제 물건을 팔았죠. 물건을 팔고 12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현금 120만 원. 자, 매출 12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올해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옛날 X 직전기 작년에 판 제품 중에서 12,000원만큼 우리가 수리를 해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X1년도에 대해서 앞으로 4만원어치 수리를 해줘야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런데 우리가 팔자마자 2만원의 금액이 발생해갖고 앞으로 우리가 얼마큼 해주면 된다? 2만원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12,000원의 금액이 발생했잖아요. 이 12,000원은 요 충당 부채랑 우선 상계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총 4만원이라는 게 X1년도에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AS 요구가 발생하면 그 수리 비용을 다 이 4만원에서 충당하겠다 그 의미예요. 근데 2만원은 이미 X1년도에 발생했고 충당하니까 2만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말 그대로 충당하니까 그 2만 원밖에 안 남은 그 우리 예산 수리비 예산이 2만 원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또 12,000원이 발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계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제품 보증 충당 부채와 발생한 그 수리비 현금 12,000원을 이렇게 상계시켜야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X1년도에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수리비로 충당할 금액이 얼마가 남았냐면 4만원에서 2만원 썼고 12,000원 썼으니까 얼마 남았냐면 이제 8,000원 남았다고요. 8,000원. 8,000원 남았어요. X1년도에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수리비로 우리가 미리 빼놓은 금액이 8,000원 남았다고요. 그런데 X1년도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보증 기간은 이미 끝났잖아요. 이 8,000원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거죠. 환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충당 부채를 저 8,000원을 이렇게 환입하는 거예요. 환입. 이렇게
X1년도분에 판매한 거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이 끝났으니까. 자, 이제 두 번째 X2년도로 와보세요. X2년도에는 내가 이제 X2년도에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총 수리비가 48,000원이 발생할 것 같다 그래갖고 그렇게 예상을 해갖고 48,000원의 금액을 미리 빼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3,000원의 금액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얼마만 빼놓으면 돼요? 이제 앞으로 35,000원만 따로 빼놓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일단 13,000원의 제품 수리비가 발생했으니까 인식하세요. 제품 보증비라고. 13,000원 이렇게 발생한 거죠. 자, 현금 나갔어요. 자, 이제 앞으로 35,000원을 따로 빼놔야 되잖아요. 그게 충당부채라고요. 얼마냐면 35,000원. 여기다가 또 제품 보증비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299페이지 와보시면 그 회계 처리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해설지에 있는 회계 처리는 다 합쳐서 해놓은 거라서요. 합쳐서 해놓은 거예요. 합쳐서 하는 회계 처리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이게 원칙적인 회계 처리는 이래요. 원칙적인 회계 처리는 이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회계 처리를 내진 않을 거예요. 그냥 뭘 물어볼 거냐면, 자, X1년도에 제품 보증비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냐? 혹은 X1년 말 현재 제품 보증 충당 부채가 얼마냐? 요걸 물어봐요. 그러면 이 붕괴해서는 이 금액을 빠르게 계산할 수가 없다고요. 이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X1년도 말, X1년 말 현재 만약에 제품 보증 충당 부채의 금액을 물어봤다고 해보세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X1년 말 현재 제품 보증 충당 부채. 그럼 이게 뭘 물어보는 거예요? X1년 말을 현재를 기준으로 앞으로 네가 보증 수리를 해준다면, 제품 보증을 해준다면 얼마가 들어갈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 총 100만 원 팔았는데 그 중에 4%를 내가 수리비로 잡아놨거든? 그런데 이미 2만 원이 발생했어. 올해. 그래서 나는 앞으로 2만 원만 충당부채로 빼놓으면 돼.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어떻게 구한 거예요? 이 보증기간 전체에 대한 충당부채를 계산한 다음에 요 현재를 기점으로 이미 지출한 그 수리비를 뺀 거예요. 그냥 산식 쓰실 필요도 없고요. 그림 하나 그려놓으면 그림에서 다 보이잖아요. 금액이.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물음. 자, 그렇다면 X1년도에 인식할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제품 보증비가 얼마니? 이걸 물어봤어요. 만약에 이걸 물어봤다고 해보세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구할 것이냐? 첫 번째 어떻게 구해요? 방법 단계별. 요 단계별로 풀면 제품 보증비가 나온다고요. 첫 번째, 자, 기초와 자, 기말에 뭘 구해요? 충당부채 잔액을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충당부채 잔액. 자, 두 번째, 현금으로 지출한 수리비를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현금 지출액. 자, 요 방법대로 구해보죠. 자, 기초. 그러니까 지금 X1년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X1년도의 기초는 언제일 거냐면 여기잖아요. 여기. 이 현재 충당부채가 얼마예요? X1년도의 충당부채는 없죠. 아니, 물건을 팔아야 충당부채를 설정하죠. 물건도 안 팔았는데. 없잖아요. X1년 말 충당부채가 얼마죠?
전체 4만 원 중에서 2만 원 썼으니까 2만 원만 남았잖아요. 2만 원. 그렇죠? 자, 그러면 두 개의 차이를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2만 원이죠. 부채가 늘었어요? 부채가 0에서 2만 원으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회계처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충당 부채가 늘었네. 부채가 늘었으니까 대변에다가 이 늘어난 금액을 갖다 적으세요. 그 다음에 현금 지출액을 본다 그랬죠? 올해 보증을, 제품 보증을 해주면서 현금 얼마 썼어요? 2만 원 썼잖아요. 2만 원. 현금이 지출되면 대변에 써야 현금이 줄어들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기도를 해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부처님, 기도를 해보세요. 대차가 안 맞잖아요. 4만 원이 이쪽이 비잖아요. 걔가 제품 보증비예요. 이렇게.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299페이지 와 보시면 별에 보지 마시고요. 저 위에 해답 X1년도 회계처리 보시면은 동그라미 이번에 보증할 때 제품 보증비 2만 원 발생했죠? 결산할 때 제품 보증비 2만 원 발생했죠? 동그라미 2번 분기하고 동그라미 3번 분기를 합쳐 놓은 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보증비 둘 다 합쳐서 4만 원 발생했잖아요. X1년도에. 그러니까 제품 보증비를 물어보면 회계처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회계처리를 이렇게 두 개 나눠서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문제에서 금액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푸세요. 요렇게. 첫 번째, 자, 충당 부채의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을 계산해 보고 그 두 금액의 차액을 계산한다. 그래서 충당 부채가 늘어났다면 대변에, 줄어들었다면 차변에, 그 다음에 실제로 수리를 해주면서 우리가 지출한 현금이 있다면 그 현금을 적는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기도한다. 대차 잔액으로서 제품 보증 수리비를 계산한다. 이렇게 제품 보증 비용을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X2년도도 해보세요. X2년도. 자, 이제 X2년도를 물어봤다고 해보세요. 자, X2년 말 현재 제품 보증 충당 부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 나는 48,000원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미 13,000원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앞으로 35,000원만 충당 부채로 빼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두 번째. X2년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제품 보증 비용이 얼마냐? 이걸 물어봤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기초와 기말에 충당부채 잔액을 계산해 보라고요. X2년도의 시점에서 기초라고 하는 건 X1년 말이에요. 여기 X1년 말. 요게 기초잖아요. 요 기초 현재 남아있는 충당부채가 얼마죠? 여기죠, 여기 2만원. 2만원 남아있잖아요. 기말 현재는요, 실선이 통과하는 것만 살펴보시면 돼요. 이렇게 실선을 쭉, 이렇게 점선을 쭉 내렸을 때 실선이 통과하는 것만 보시면 된다고요. 얘 통과 안 하죠? 얘 통과 안 하죠? 얘 통과하죠? 얘? 자, 얘를 기점으로 살펴보시면 돼요. 자, 얼마 남았죠? 35,000원. 이 차이를 계산해 보니까 부채가 15,000원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두 번째. X2년도에 우리가 제품 보증을 해주면서 실제로 지출한 현금액을 계산해 보라고요. X2년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 있었어요? 아까 여기
발생한 금액이 있었죠. X2년도에 자 12,000원, 13,000원 발생했잖아요. 합쳐서 25,000원 발생했죠. 수리비가. 자 그러면 저 회계 처리를 이용해서 또 해보시는 거예요. 부채가 들었으니까 대변에다 쓰시면 되겠죠. 충당 부채. 현금 25,000원 썼잖아요. 자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면 제품 보증비가 나와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해설에 와 보시면 그 X2년 회계 처리 보세요. 동그라미 5번하고 동그라미 6번 회계 처리를 합쳐 놓은 게 얘예요. 예? 자, 그래서 제품 보증비를 다 더해 보니까 동그라미 5번에 있는 제품 보증비 5,000원, 동그라미 6번에 있는 제품 보증비 35,000원 더해서 자 4만 원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